자, 당뇨병의 3대 합병 질환이 신장, 그 다음에 신경, 그리고 눈,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 합병증 질환에서 당뇨병 날이 있어요. 당뇨병 날. World Diabetes Day. 세계적으로 당뇨 환자들이 경각심을 주면서 같이 치료하자. 매년 11월 14일 당뇨병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당뇨병의 날에 우리 모두가 당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당뇨병은 주 원인이 혈관 질환을 했죠. 혈관. 미세혈관에 합병증이 생기는 건 세 가지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어디입니까? 눈이죠. 당뇨망막병증입니다.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키드니, 콩팥질환. 이 세 가지가 미세혈관 합병증이 3대 합병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콩팥 검사를 해라. 신경 검사를 해라. 제일 중요한 눈 검사를 해라. 그러면은 실명을 예방할 수 있죠. 그래서 11월 14일 대비는 당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당뇨가 있는지 혈액 조금만 채취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소변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라든지 모든 질환을 하기 위해서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종합 검사를 받는 것이 110세 건강시대의 중요한 건강의 팁이 되겠습니다. 당뇨병 합병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신장, 혈관, 그죠? 혈관인데 눈이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제일 중요하신 당뇨병성 망막증, 눈에 이상이 있는 눈에, 그죠? 말초신경병증, 투석하는 또 키드니, 신장, 콩팥에 생기는 신장, 그리고 족부, 당뇨발이라죠. 발이 혈관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당뇨발. 그죠?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습니까? 발이 걷기도 힘들고. 세종대왕께서도 아이고 내가 걷기가 힘들구나. 이게 당뇨발입니다. 그죠? 이때는 나중에 심하면은 발을 잘라내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당뇨발이 있어도 혈관을 통해서 혈관 확장 수술을 통해서 심장혈관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흉부외과 이렇게 혈관 수술을 하여서 살리는 경우가 또 좋습니다. 많습니다. 또 성기능 장애, 자율신경병증, 그리고 협심증, 심근경색은 혈관이잖아요, 그죠? 동맥에 코로나리 아트리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또 막히거나 하면은 또 동맥경화증, 이렇게 혈관이 막혀버리면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은 뇌경색, 그죠?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뇌경색. 그래서 당뇨병의 무섭다기보다는 당뇨병으로 생기는 합병증이 무서운 질환이다.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많은 사망과 합병증, 눈이 안 보이거나 신장 질환이 있거나 많은 합병증을 생길 수 있으니까 당뇨병은 습관병이나 생각하시고 내과 선생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110세 건강을 지킬 수 있죠. 자, 저는 안과 의사니까 당뇨 치료는 내과 선생님께서 잘 해주시고 환자분들도 내과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시는데 눈을 잘 치료를 해야 됩니다. 눈 치료. 이렇게 빛이 들어오죠. 빛이 들어오면은 수정체, 이 부분이 백내장이 생기죠. 백내장 수술하면 됩니다. 빛이라서 필름에 상이 맺히죠. 똑같이 눈에도 빛이 들어오면은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 부분에 상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 망막에 생기는 부분이 당뇨망막증이 되는데 당뇨의 3대 질환, 미세혈관 장애다. 눈의 당뇨 질환은 당뇨망막이다.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당뇨의 3대 질환, 눈, 신경, 콩팥, 그중에 눈.
3대 질환 한 가지가 눈인 거예요. 당뇨 망막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막은 카메라에 필름이 됐죠. 우리 몸에서 혈관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 팔 밑에 혈관이 보입니까? 피부에 둘러싸여 있어서 혈관이 있겠구나 짐작을 하지 그 혈관을 직접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 혈관을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뭐죠? 눈입니다. 눈. 망막. 이 망막의 앞쪽을 통해서 혈관을 동맥과 정맥과 혈관 두께와 동맥의 두께, 동맥 기관성 변화, 그리고 모든 고혈압성 변화를 혈관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죠? 안과입니다. 안과. 망막을 통해서 망막의 사진을 찍거나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혈관의 상태를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죠? 물론 신경외과에서 뇌수술을 해서 머리를 다 열어보면 그 혈관이 보이죠. 그 혈관이 보이더라도 혈관 내는 보기가 힘들어요. 혈관은 잘라봐야 되지. 근데 그 혈관 내를 볼 수 있는 것이 안과, 안저사진, 망막, 그리고 혈관 촬영을 통해서 혈관 내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눈의 망막이라는 부분입니다. 망막. 카메라 치면은 필름, 망막. 그죠? 이 당뇨를 챗 GPT에서 찾아보니까 대부분 과일들이 많네, 그죠? 당 성분도 있고 주사기도 있고 피를 뽑아서 혈당을 체크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인슐린 주사, 이렇게 혈당 측정기, 혈관, 콩팥, 신장, 마다나부터 이런 당뇨 망막증과 연결된 사진을 챗 GPT에 찾아보니까 많은 사진들이 영감 사진들이 같이 찾아주네요. 그러니까 당뇨 망막병증은 정말 110세 시대에 텔레비전을 잘 볼 수 있는 혹시라도 잘 못 볼 수 있는 당뇨 망막병증을 잘 조절하면은 우리가 눈을 110세까지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뇨 망막병증을 하면 먼저 무슨 병인가요? 망막의 미세혈관의 손상 질환이다.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환이 뭘까요? 실명이죠. 실명. 눈이나 보면 얼마나 깝깝하고 힘들겠습니까? 그죠? 실명. 눈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잃어버릴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글자가 안 보이고 스마트폰도 안 보이고 텔레비전도 안 보이고 그러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깝깝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뇨병의 조정을 잘하자. 모든 일에 우선해서 내과에 가자. 그리고 내과와 함께 안과에도 가서 눈검사를 하자. 그렇게 하면은 최신의학 기술로 와서는 110세까지 눈을 유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환자가 부지런한가 따라서 자기의 질병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당뇨 망막병증이 되겠죠. 그래서 당뇨병 경력에 따라서 망막병증의 발생 빈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당뇨병이 30년 됐다 하면은 망막병증이 약 90% 정도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당뇨병이 15년 됐으면은 60 내지 70%, 약 3분의 2가 망막병증이 생길 정도로 당뇨가 많은 거예요. 당뇨 망막증이. 그래서 당뇨병은 오래될수록 눈의 망막의 병증이 심하다. 그죠? 그리고 또 당뇨를 조절 안 하고 마음대로 많이 드시거나 그리고 과일과 혈당 조절 안 되면은 더 많은 합병증이 눈의 망막병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병 있는 분들은 안과와 내과를 자주 거쳐서 이런 합병증 발생 빈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아무리 잘 조절하더라도 또 망막의 병증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기에 또 치료를 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것이 당뇨 망막병증인데요. 당뇨 망막병증은 혈관질환입니다. 혈관질환. 그래서 미세동맥류라든지 망막출혈, 삼출물, 신생혈관이 증식된다든지
견인성 망막박리 이 5가지 질환이 생기는데요. 왼쪽 눈은 정상처럼 보이는데 오른쪽 눈은 혈관이 이렇게 막 자라나서 출혈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미세동맥류, 동맥이 아주 미세한 동맥 동그랗게 생기는 커지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충격을 받거나 터지면서 출혈이 생기고 그 출혈이 생기고 난 뒤에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 물질이 남아있는 것을 삼출물이라 합니다. 삼출물. 그 다음에 그 혈관이 터져서 혈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혈관이 없어지니까 그 망막 조직이 또 죽거나 괴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다시 새로운 혈관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라나게. 새로운 혈관들이 자라나는 것을 신생혈관이라 하죠. 근데 이 신생혈관이 자라나면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면서 그 부분에서 혈관이 비정상 혈관이니까 또 혈관에서 터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막이 생기고 그러면서 견인성 망막박리, 망막을 잡아당겨서 망막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메라에 필름이 떨어져 버리면 안 보이죠. 그거가 마찬가지로 견인성 망막박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당뇨 망막병증의 망막의 소견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많은 혈관들이 이렇게 자라나서 혈관이 동그랗게 자라나 있죠. 이게 동맥류입니다. 동맥류. 미세망막 동맥류가 많이 큰 이 혈관이 이 약한 혈관이에요. 그래서 이 당뇨 망막병증이 시력자가 생기고 심하면 실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미세 동맥류 이 부분, 이 동맥류가 없는 동맥류가 동그랗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 부분에서 혈액의 성분이 망막에 녹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피가 녹기도 하고 피가 더 흡수되면서 남아있는 또 삼출물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침착물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항만에 많이 생기면 항만 부종이 되면서 시력자가 생기더라.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에 혈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 혈관이 안 가니까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조직이 괴사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게 됩니다. 혈관이. 이게 신생혈관이 자라는 게 신생혈관. 신생혈관이 자라나면서 증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망막에 혈액이 잘 통하지 않는 부위에 신생혈관이 증식을 하면서 약한 혈관벽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출혈이 생기는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피가 나오면서 또 막이 생기면서 막이 망막을 물고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필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신생혈관이 자라고 망막이 떨어지면서 망막박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망막박리. 카메라에 필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보이게 되겠죠. 그죠? 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당뇨 망막병증은 이렇게 비정식 당뇨 망막병증, 비정식, 정식은 안 한다. 정식 당뇨 망막병증, 정식을 한다. 그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정식, 정식, 그죠? 그럼 비정식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경한 같죠? 정식을 한다면, 그죠? 심해졌다는 말입니다. 아주 심한 질환. 자, 비정식과 정식의 차이는 신생혈관, 신생혈관이 없고 정식은 신생혈관이 있고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비정식성 당뇨 망막증 보면은 이게 시신경과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미세 동맥류 혈관이 동그랗게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에서 혈관이 터져 버리니까
혈관에 있는 피가 망막에 맺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망막 출혈. 출혈이 되고 난 뒤에 그 피가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 이 부분이 삼출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것이 당뇨병에서 당뇨망막병증의 비정식 초기 상태입니다. 초기. 그죠? 그런데 이 혈관이 공급이 안 되고 혈관이 막혀버리고 피가 공급이 안 되면은 망막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겠죠. 근데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혈관이 자라나서 이렇게 작은 미세 혈관들이 자라나면서 혈관이 없는 부위에 새로운 혈관들이 자라납니다. 새로운 혈관들이. 이렇게 새로운 혈관들이, 신생 혈관들이 이렇게 미세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신생 혈관. 자, 이거는 면화반이죠. 이건 출혈이죠. 이거는 또 미세동맥류죠. 이렇게 있는 것은 비정식 당뇨망막증인데, 이렇게 신생 혈관이 있으면은 정식 당뇨망막병증이 하다. 정식. 심하단 말이죠. 합병증의 가장 큰 부분 하나는 신생 혈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초기냐 심하냐, 비정식이냐 정식이냐, 신생 혈관이 없느냐 신생 혈관이 있느냐, 그것으로서 당뇨망막병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생 혈관이 생기기 전에 안 생기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당뇨망막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당뇨병은 제일 먼저 조절을 잘 하는 것이 1번입니다. 당뇨병 1번. 당뇨 조절을 잘하자. 두 번째는 당뇨망막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당뇨혈당 조절을 잘 하더라도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신생 혈관이 생기지 않도록 조기에 망막병증을 치료를 하자. 세 번째, 신생 혈관이 생기면 할 수 없이 생기더라도 또 치료를 빨리 해서 이런 조기 치료를 하자. 치료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병도 조기 발견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와 안과 의사를 자주 치료해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자주 병원에 가십시오.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예방,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효과도 있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하면서 당뇨를 잘 조절해야지 하는 본인들이 다짐과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또 사실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질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110세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본인 병을 무시를 하면 병은 심각해집니다. 본인 병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잘 조절해야 되겠다는 성실 근면성을 가지고 자기 몸을 질병을 치료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모두에게도 좋은 결과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미세동맥류, 동맥이 커지는 거죠. 미세동맥류. 이렇게 동맥이 풍선처럼 약한데 커지거든요. 동맥류 하면 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큰 것도 없고 아주 조그맣게 해비 영상에 보면 이 동맥류가 있는 거예요. 저 동맥류가 있는데 터져버립니다. 이게 혈압이 있거나 하면은 터져버리면 이렇게 출혈이 생긴다. 출혈이 이렇게 출혈이 있죠. 출혈. 이 미세동맥류고, 자 출혈이 생기고, 그 출혈이 흡수가 되고 나면은 이렇게 찌꺼기가 남는 거예요. 삼출물. 여기 혈관이 공급이 안 되니까 혈관이 저기 혈관이 없다. 우리 혈관 자라하자. 혈관이 갑니다. 새로 만들어서 혈관이 이렇게 가서 새로 혈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신생 혈관. 피가 안 통하니까 피가 통하도록 자기들 스스로 조절해서 혈관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신생혈관.
이 만드는 혈관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약해요. 이 부분에 신생 혈관이. 그죠? 이 부분에 또 물질이 나오면서 막이 생기는 거예요. 막이 생기면은 하나의 막이 더 있는 거예요. 그 막이 당겨지고 수축이 되면서 망막을 물고 떨어집니다. 망막을 볼록하게. 그게 망막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망막 점막. 이렇게 보면은 비정식 당뇨 망막증이 이 경도에 있는데 점점 진행을 하면서 삼출물도 생기고 이렇게 미세 동맥류도 있으면서 출혈이 있고 삼출물도 생기고 이렇게 진행이 되죠. 정식성으로 변하면서 출혈이 심해지고 막이 생기면서 점점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망막의 모양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엄청난 시력의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정식성 망막증은 새로운 혈관, 시생혈관이 없을 때까지가 비정식, 시생혈관부터가 정식성. 이렇게 되면은 시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당뇨가 계신 분들은 망막 변증이 안 생기는 것이 제일 좋다. 생기더라도 정식성까지는 가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과를 집처럼 생각해서 열심히 다니는 길이 제일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뇨병 있는 분들은 성실 검연 병원에 자주 가는 것이 안전해요. 이렇게 눈에 출혈이 있거나 하면은 힘듭니다. 이 시신경으로 통하는 혈관들이 또 파손이 되면서 새로운 혈관이 자라고 황반에 침범하게 되면 눈의 중심이 시신경이 아니라 황반입니다. 황반. 이 황반에 혈관이 자라거나 출혈이 되거나 시생혈관이 생기면은 그때는 레이저 치료나 모든 치료를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또 치료하는 방법이 레이저로서 방어벽을 치주는 방법 등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는 본인이 안과 의사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의사가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면은 110세까지 건강한 눈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미세 동맥류 당뇨 망막병증이 되겠습니다. 미세 동맥류가 조그맣게 이렇게 혈관이 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맥류가 출혈이 생기고 면화반이 생기고 다 정상 이렇게 혈관이 정상적으로 혈관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볼로가 커져 버리는 이런 식으로 혈관이 부풀어 오는 것이죠. 혈관이 이 부풀어 오르니까 이 부분이 혈관이 터져버리면 이 내용 중에 혈관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세 동맥류, 미세 혈관 자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게 조그만 혈관들이 굉장히 바로 서서히 아주 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현미경으로 보니까 커져 있는 것이고 모세 혈관벽이 부실해지면서 꽈리처럼 확장이 되더라. 안저 검사에서는 아주 작고 둥근 붉은 반점 형태로 나타나더라. 그리고 이 부분에 또 출혈인데 이렇게 보면은 작은 까리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작은 점상 출혈하고는 구분이 어려운 점이 약간 있는데요. 이 눈 안에 생긴 혈관류인데 내 동맥에도 이런 까리 미세 동맥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동맥 혈관류가 생길 때 출혈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안에 출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출혈이 발생합니다. 눈 안에 망막에 이제 출혈이 되니까 망막 병증이 생기는 것인데 이렇게 미세 동맥류 당뇨 망막 병증에 대해서 또 미세 동맥류가 제일 먼저 생기는 상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지? 망막 출혈이 했죠. 당뇨 망막 병증에 미세 동맥류가 있었고 미세 동맥류에서 출혈이 생기는 것을 망막 출혈이라 합니다. 망막 출혈. 약해진 모세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로
망막이 여러 층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출혈이 학대해 보면 이렇게 전체 출혈이 발생이 있죠. 출혈이 하수모체관이 이렇게 있는데 출혈이 망막 출혈이 되면 팔에 다칩니다. 그 팔에 모세혈관이 다치면서 멍이 들죠. 그 멍은 혈관 안에 있는 피가 피부 밑에 스며 있어서 멍이 드는 겁니다. 멍이 똑같은데 우리 몸의 피부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혈관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눈은 직접 볼 수 있는 기관이 눈이 망막이라고 했죠. 이 망막이 이렇게 직접 피가 나와서 출혈이 된 것을 직접 혈관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안과 의사입니다. 안과 의사가 망막을 통해서 망막 출혈, 그죠? 이 출혈이 되면은 눈의 중심부에 출혈이 되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게 되겠죠. 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터져버리면. 당뇨병에서도 이렇게 출혈이 될 수도 있는데 고혈압이 있으면 혈관이 압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버리죠. 수도 파이프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그 압력에서 수도관이 터지듯이 우리 몸의 혈관에도 압이 세게 들어가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원인은 혈액량이 많아서 안에 혈관이 좁아졌는데 갑자기 많은 양의 혈액이 방출되거나 또 안 그러면 혈관이 벽이 약했을 때 터져버리면 머리 안에 터지면 뇌출혈, 눈 안에 터지면 망막 출혈이 되는 망막 출혈이죠. 망막 출혈이 생기면 안 보입니다. 아주 심하게 발생하면은 눈 안에까지 전체적으로 출혈이 되면서 완전히 안 보이게 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죠.